여러분이 생각하는 설레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이상이잖아요. 근데 현실의 차원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꿈사장입니다. 지금 나는 솔로 모쏠 특집 진행 중에 있고 저는 1화를 안 봤어요. 리뷰가 조금 허술해요. 이해해주세요. 33기 2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남성 출연자분들이 프로포즈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웃겼던 게 미션이에요. 프로포즈 미션이에요. 본인들 자발적인 뭔가, 그러니까 다른 기수에서 볼 수 없는 부자연스러움을 모든 걸 탑재한 걸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대중에는 이게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가시는 분들도 계셨었죠. 근데 이제 광수님이 가장 눈에 띄었던 프로포즈 미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면서 조금 불편하다? 이건 뭐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영자님이 그 3표를 받으세요. 영식님, 영철님, 상철님에서 3표 받으시거든요. 3표 받으시는데 세 분 다에게서 설레임이 없다, 설레임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레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설렘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패널에 계신 이제 데프콘님과 송혜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데프콘님 같은 경우는 그 감정 자체를 모른다였고, 그 송혜나님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두 분 다 거의 비슷한 의견이시긴 했어요. 조금 다른 의미시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약간 이거를 제가 보고 나서 이제 PD님도 보시고 해주신 얘기가, 누가 이제 이분이 덕질을 한다라는 게 피셜이 있대요. 만약에 덕질을 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 이성한테 느끼는 그 설렘과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왜냐면 저 오래된 GOD 팬입니다. 팬 GOD입니다. 그래서 덕질이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은 동경의 대상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오빠들 같이 우리 오빠들이 아니야! 찾아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행동, 말, 모든 것들이 그냥 감동이에요. 설레요. 좋아요. 특히 공연하시고 춤추시고 이러시면 너무 멋있어요. 행복해요. 그 1년치 돈 번 거를 그 콘서트에 쏟아부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상이잖아요. 바라보는 이상. 근데 지금 현실에서의 설렘이 덕질과 동일시돼서 그런 설렘을 찾으신다면 차은우님을 만나셔야 돼요. 현실에서. 근데 현실에 차은우는 없어요. 두부상 찾으시던데 지금 제가 알기로 남성 출연분들 중에 두부상 없으세요. 그럼 설렘을 끝까지 못 느끼시겠네. 결론적으로. 이게 외형적인 설렘을 찾으신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 이상형신 두부상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 커플이 안 되시겠죠? 원하시는 걸 못 찾으실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현실 속에서 이 설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행동과 제스처에서 내가 감동을 받는다면 그게 설레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분이 생각하는 설렘의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고, 아예 설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르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영자님이 뭐 털털하고 뭐 쾌활하고 뭐 이런 것까지 좋으시단 말이죠. 근데 귀인 데이트에 모자 쓰고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 테리우스 영식님 풀세팅 풀장착하고 나오셨잖아요. 아침에 그룹보이 큰 거 말아가지고. 그럼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약간 자기가 지금 첫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포즈 자체가 첫인상이잖아요. 첫인상에서 지금 3표를 받으시고 약간 이렇게 된 게 아니실까.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뭐 내가 뭐 어떻게 해도 뭐 너네가 좋다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귀인데스트 나오신 거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시길 꼭 바라봅니다. 그나마 관심 있었던 영식님도 귀인 데이트 하시더니 영 마음이 모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분의 마음은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다른 분들 뭐 받으셨죠? 근데 큰 뭐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패스. 그 다음에 돋보였던 게 영수님. 계속 드세요. 술 취하면 먹는 분 계세요라고 데프코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술 취해서 드시는 게 아니고 일상이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집어서 이런 경우에
그 정식적인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시기 힘든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었어요. 네, 이거는 부가적인 얘기. 그리고 영수님 보면서 조금 답답했던 게 늦잠 잔 것까지는 오케이. 나머지 분들이 좀 부지런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식님, 영호님, 상철님 부지런하다. 상철님이 맞으신가? 영철님 죄송해요. 영철님 정정.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좀 부지런하다고 일단은 하시고 나머지 분들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늦잠 잔 거? 광수님도 늦잠 주무셨기 때문에 늦잠 잔 거까지는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근데 그 잠옷 차림으로 세팅 다 돼 있는 사람들 사이에 왜 앉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빵 터졌어요. 2차적으로 안 씻고 옷만 갈아입고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빵 터졌어요. 뭐지? 그러고 이제 세 번째 결국 옷을 다시 갈아입고 누우십니다. 결국은 이분의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상 32기 영수님도 엄청난 독특한 캐릭터셨는데 이분도 독특한 캐릭터에 한몫하지 않으실까.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분은 여성분들보다 약간 쉬러우신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여성분들 만나는 것도 중요는 하겠죠. 중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보니 경찰이시더라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경찰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역경찰, 소위 말해 지구대에서 근무하시거든요. 그러면 3교대세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일단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 쪽에 계시면 사건 사고가 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안 자체가. 그래서 출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면 식사 시간을 제때 식사하시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지 않으셨을까. 일단 저 생각이고. 그리고 3교대 하시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도 제 생각엔 출근을 안 하니까 약간 풀어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2일차 3일차 아침에 계속 봐야겠죠. 계속 늦잠을 자신다 그러면 원래 태생이 그런 거고 진짜 쉬러 온 거고 여성분한테 관심이 없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좀 바뀌는 모습이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좀 신박한 캐릭터셨어요. 32기 영수님과의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뭐 수학 좋아하시고 영어 1호 공부하신다 이렇게 취미라고 하시길래 조금 사람이 세련되고 약간 철두철미한 스타일 좋아했더니 되게 허술하세요. 수학을 좋아하는 거랑 그거랑 별개인가 봐요. 어쨌든 영수님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자기소개하기로 가기 전에 조금 황당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봤었을 때 저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반 분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연애 경험이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장면이 있었죠. 영호님과 이제 순자님이 대화를 하러 나가시거든요. 순자님 주도하에 나가시는데 그 두 분 딱 서 있는 거 보니까 키도 비슷하시고 이래갖고 피지컬은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서 좀 별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 다 마르신 체형에 키도 비슷하시고 이러시니까 좀 같이 걸어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순자님이 물어보시죠. 흡연하시냐고. 할 거 같냐? 안 할 거 같다라고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호님 흡연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좀 쇼크를 드셨는데 영호님 말이 너무 웃겼어요. 절제를 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담배에 절제는 없습니다. 그 강의하시다 말다 나가서 담배 피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 공연하시다 말다가 마술사시래. 공연이 짧게 1시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만약에 만약 콘서트 같이 이렇게 한다 하시면 기본 못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동안 담배 안 펴요. 그럼 절제예요. 식사하는 동안 담배 안 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절제예요. 이게 담배라는 게 이게 절제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중단이에요. 일시정지. 근데 여기서 절제라고 자제라는 말씀을 두고 순자님이 되게 괜찮은 것 같다고 하세요. 저 정말 당황했어요. 어디서? 어느 부분에? 뭘까요? 혹시 순자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 제가 봤을 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담배는 이제 절제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시죠. 아예 절제라고 하면 진짜 1년 넘게 안 피시면 그거는 금연이신 거예요. 근데 절제가 맞을까요? 일하시면서 계속 담배 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담배 안 피는 그 상황은 절제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은 그 좋은 시그널과 이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제 상대방이 좀 싫어하면은 1시간 참을 거 2시간 참고 2시간 참고 3시간 참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하지만 그건 금연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자님이 원하시던 금연하시는 남성분은 아니라는 거. 근데 순자님이 거기에 콩깍지가 씌여 계시니까 어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봐, 절제 잘하나 봐, 약간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러지 마요. 조금 안타까웠어. 그거 좀 웃기긴 했어. 그래서 아 이게 그 일반 기수들이 들었었을 때는 응 하실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모쏠 특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귀여운 조금 황당한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자기소개전까지 있었던 일 중에 제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났던 부분을 정리해드린 거거든요. 같이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제가 말한 게 다 맞진 않아요.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다른 분들도 조금 봤을 때 의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자님, 영수님, 영호님과 순자님 데이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성분들 자기소개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자기소개 중간에 끊는 것도 처음이라서 일단 영수님 88년생이시랍니다. 제가 마법사다라고 했는데 진짜 마술사 치고요. 깜짝 놀랐어요.